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모델을 단순하게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OFC 컴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 버전은 5.4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파라미터에서 몇 개의 치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T가 템퍼러처, 그리고 L이 3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0.03. 여기서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의 길이가 0.03m가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스플로우 채널의 길이를 구했는데 요거를 가지고서 자, 어디를 가볼 거냐?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에 가보시면은 익스트루드를 거리 L만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워크 플레인으로 잡아준 거.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요거는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사각형을 5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린 거죠. 그 사각형의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를 길이 방향으로 0.03m만큼 돌출시킨 거죠.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바꾼 게 있는데 기본 모델에서는 저기 연료극에서의 화학종 농도 확산계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연료가 생성되기 전에 끝까지 디퓨전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농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확산계수를 일부러 조금 낮췄습니다. 해석 모델에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파일을 올려둘 테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투입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반응 면적은 결국에는 네, 여기 가로 길이가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요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길이는 30mm 그리고 여기 가로 길이는 지금 여기가 1m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mm에 1mm로 그리고 목표 전류 밀도를 2000A/m 제곱 작동 온도는 800도씨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와 같이 수소와 물이 10% 90대 11대 그 다음에 공기극의 투입량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서 바꿔줄 거는 이제 여기 있어요. 자, 농도와 관련된 쪽이 Transport of Concentrated Species니까 여기에서 초기값 몰 분율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이 농도 계산에서의 종속 변수를 보시게 되면은 WO2, WH2O-C, WN2 그래서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변수 그 캐소드 사이드에서는 총 3개의 가스가 흘러간다고 보고 초기값 여기 보시면은 질량 제약 조건으로부터 N2는 반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안 해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N2는 빼주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O2하고 물의 분율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나머지가 저기 물의 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캐소드에 물은 거의 안 들어가니까 1의 마이너스 4승 옥시즌은 몰 분율로 해야 됩니다. 질량 분율이 아니고 0.21 그리고 인플로우 역시 들어오는 양인데 인풋에 대해서 물 분율을 O2는 0.21, H2OC는 0.0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랜스포터 컨센트 스피시즈 에노드 사이드도 종속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이니셜 밸류를 수소 0.99, 그 다음에 물은 0.1, 인플로우 값 역시 물 0.9, H2O 0.1로 잡아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플로우 값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몰 농도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들어가는 양은 여기 에노드 사이드에서의 인넷 값에서의 요거로 잡아주게 돼요. 원래는 이게 압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완전 발달된 유동에서 유속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인풋 부분에서의 이 네모난 박스로 네, 초당 6.08 곱하기 6.08 10-8승 세제곱미터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동 온도가 1023 켈빈 800도씨니까 800도씨가 그래서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1023 켈빈 기준으로 수소극을 6.08 곱하기 10-8승을 넣어주면은 네 되겠죠. 그리고 네 연료극 공기극 역시 같은 방법으로 1.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세제곱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완전 발달된 유동에서의 투입 가스량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쉬는 자동으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스터디를 넣어주시는데, 여기에서 스터디도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수렴이 잘 되게 초기 값을 잡아주는 건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료전지의 기본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 컴솔에서는 네, 여기 포러스 일렉트로드가 일렉트로드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의 전류 밀도, 전기 속도를 반응 속도를 결정해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로닉 포텐셜, 캐소드 사이드에서의 빈 공간으로 이렇게 포텐셜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경계 전위를 V셀이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을 해주고, 에노드, 그라운드를 여기 에노드 사이드로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위차는 캐소드 쪽이 플러스가 되고 에노드가 0V에 가까운 값을 갖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V셀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봐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V셀은 요거는 사실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V셀은 캐소드 이퀴벌런트 포텐셜 값 빼기 에노드 이퀴벌런트 포텐셜 값 빼기 폴러라이제이션 값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셀의 부하가 0.05V, 여기는 지금 초기 값이 0.05로 되어 있으니까 셀의 부하를 0.05V로 잡아줬을 때 셀이 V셀만큼의 전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극과 공기극의 전이차가 0.95V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조건으로 전류 밀도가 아니라 전압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전류 밀도보다는 전압을 잡아주는 게 수렴이 더 잘 돼요. 물론 전류 밀도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평균 전류 밀도만큼 반응이 생기는 거를 경계 조건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그대로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V셀,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포텐셜 빼기 폴러레이션 값이 셀의 전압 값이고, 그 전압 값은 캐소드 사이드로 경계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셔너리 솔버 4에서 수입으로 V 폴러레이션 값을 0.05, 0.1에서 0.8까지는 0.1단계의 값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폴러레이션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럼 그때 셀에서 작용하게 되는 요 V셀 값은 0.95, 0.9, 0.8, 0.7, 0.6으로 계속 낮아지게 되죠. 셀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그 결과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은 스터디에서 여기 해석하기 또는 컴퓨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V 폴러라이제이션 값이 0.05일 때 에버리지 셀 커런트 덴시티가 615, 0.3일 때 2184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엑셀로 다시 가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실제 전지가 내는 성능은 요 값으로는 계산해 주면은 안 돼요. 자, 요렇게 셀이 있다고 했을 때 V 폴러레이션 값이 요거죠. 이 말은 결국에는 V 셀은 1 빼기 폴러라이션 값이니까 요거를 1 빼기 요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가로축은 전류 밀도, 세로는 셀 볼티지인 IV 커브를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연료전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성능을 나타내주는 IV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V, 일정 전류 밀도를 뽑아주게 될 때 셀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데, 액티베이션 오버 포텐셜, 오미그로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오버 포텐셜 세 가지가 더해져 가지고 이 셀 성능이 나오게 되죠. 전류 밀도, 일정 전류 밀도에서 높은 셀 볼티지를 갖는 게 그만큼
셀에 손실이 없다, 성능 손실이 없다는 거죠. 이 IV 커브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의 성능을 표현해 줄 때는 V 셀 값으로 이렇게 IV 커브를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2000A를 기준으로 해줬는데 사실 V 폴라리제이션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VG 전류 평균 전류 밀도 값이죠. 얘를 2000으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맞춰주려면은 자, 얘를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직선 보관을 한 뒤에 2000 값이 나오는 거를 그려주는 등, 또는 평균 전류 밀도를 공간 변수로 해서 해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크게 결과는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 0.3V일 때 하이드로젠 몰 프랙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00A/m 제곱이 들어갔죠. 우리가 이용률을 0.5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투입가스의 몰 분율이 0.9인데 2000A를 사용하고 남았으니까 실제 나오는 부분에는 0.45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봤듯이 2180이니까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해가지고 반절이 조금 안 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맞춰준 해석값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공기극은 이쪽에서 0.21이 들어갔죠. 그래서 정확히 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0.105가 돼야 되는데 산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죠. 사실 이게 가스가 디퓨전 돼 가지고 앞에서 뒤로 디퓨전 돼 가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셀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성능은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